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제 575주년 한글날이었죠. 세종대왕이 글과 말이 달라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고 말의 소리와 입모양을 딴 한글을 만드셨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1% 정도로 세계적으로도 매우 낮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언어와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차별받고 심지어 혐오의 대상이 되는 이주민들이 있죠. 이들 이주민이 받는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우리 언론은 얼마나 주목하고 있을까요? 잠시 후 미디어 비평에서 이 내용 준비했고요.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신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비지원금의 요건을 맞춰서 월 최대 10만 원의 포인트를 받으려면 203만 원을 사용해야 한다는데요. 카드 소비자는 과소비를 하고 카드사만 배불려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사실인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가 한창입니다. 민주당 네. 또 국민의힘 양당 간의 신경전도 그렇지만 이 같은 당 내에서도 후보 간의 공방도 아주 치열한 상황인데요. 네. 자, 우선 오늘 팩트체크 대선 후보와 관련한 내용이라고요? 네. 네, 우선 그 정치 활동이 금지된 현역군인 400여 명이 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했다 이런 주장이 나와서 좀 확인해봤습니다. 네.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요. 지난 5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이 윤석열 국민 캠프가 지난 9월 25일 공개한 국방정책 공약 의견 수렴 및 인적 대상자 명단을 봤더니 여기에 현역군인 400여 명,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 한국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이 정책 자문단 등으로 참여했다. 이러면서 이거는 군형법 94조 정치관여 위반 혐의에 대해서 수사하고 엄중 조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앞서 윤석열 캠프는 역시 국민의힘 경선 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 측과 이 국방 공약 관련해서 표절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해명하면서 캠프에서 운영하는 소셜미디어에 이 공약의 주요 준비 과정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의견 수렴 및 토의 과정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공개된 명단에는 국방정책 공약 의견 수립 및 인터뷰 명단 총 48명이라는 제목으로 MZ세대 민간 전문가 및 일반인, 현역 오픈 채팅방 의견 수렴 참여자, 국방정책 자문단, 국방포럼 정책 공약 자문회의 이런 분들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네. 이 서른 의원은요, 이 오픈 채팅방에 현역군인 등 400여 명이 참여했고 이들은 육군 53사단, 66사단, 1사단, 7사단 등에 소속되어 있는데 영광급 장교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군형법 94조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이 선거 관련 대책 회의에 관여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고 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이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누가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고 현역 군인들은 어떤 경로로 참여하게 됐는지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도 이 정치 자문들을 참여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들의 정치 활동도 금지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서 국방정책 공약 관련한 의견 수렴을 했다라고 네네. 인터뷰 명단을 공개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네. 된 거군요. 그 공개한 네네. 명단 중에 특히 군인 현역인데 네. 오픈 채팅방에 400여 명이 참여를 했고 이게 정치활동 금지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 이런 지적이신데 네. 군법은 혹시 살펴보셨어요? 이게 정말 문제가 네. 됩니까? 네, 고대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법이 서류 일정대로 군형법 94조 정치 관여 항목인데요. 네. 그 1항에 보시면 그것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현역 군인이
그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대법원이 그전에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 이른바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연지욱 전 사이버사령관에 대해서 시형을 확정하는 등 현역 군인이 정치관으로 참여 법적인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윤석열 캠프 정책 자문단과 자문회에 참여한 경우에 행위가 구체적이어서 소속기관 행위가 구체적이고 이 소속기관의 내부 규정상 정참여를 금지하고 있다면 이건 자체적으로도 직기가 가능합니다. 제가 국방과학연구소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이 통화에서 이 연구소 소속 정책위원 한 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고, 그래서 캠퍼스 명단 공개한 다음에 9월 30일 날 규정에 따라서 해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이 가담한 것을, 그러니까 연구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국방연구원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 연구원 좀 일반 정보기관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좀 자세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국방과학연구소 또 한국국방연구원은 일단 한쪽은 해촉을 했다 그러고, 네. 한쪽은 아직도 이제 자세하게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네네. 그 오픈 채팅방에 현역 군인이 네. 서른 의원 주장에 따르면 400명이 했다. 네네. 그 중에 실제로 뭐 사단까지 소속 사단까지 밝히셨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좀 확인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인데요. 일단 네. 400여 명은 오픈 채팅방의 인원수라고 공개를 했고요. 네. 그중에 의견 수련 참여자는 1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소속 부대들이 좀 밝혀진 상황이고요. 진행에 대해서는. 근데 이게 이 오픈 채팅방의 성격이 어떤 건지 또 실제 채팅 내용이 어떤 건지를 확인해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단지 오픈 채팅방에 이름이 올랐던 이유로 그런 참여를 했다고는 아직까지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국방부 대변인실 쪽에서도 통화를 해보니까 이 서른위원회 주장처럼 캠프 현역 군인들이 참여가 됐다면 문제가 되는 게 맞지만 그대로 오픈 채팅방의 성격, 참여자들의 발언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판단해야 그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현역 군인이 대선 캠프에 참여하면 법 위반이 맞지만 이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 이제 캠프 참여를 볼 수 있는지는 아직 따져봐야 한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 서른위원회 정치활동에 분리된 현역 군인 400여 명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 선거대 측에 참여했다 이런 발언은 현재로서는 판정 고의로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이라면 군법 위반이 맞고 하지만 네.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 이걸 특정 후보 캠프에 참여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좀 더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팩트체크도 대선 경선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네,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주자가 이제 4명으로 줄었죠. 네. 네, 이제 2차 컷오프 발표 전에 이제 마지막 방송 토론이 있었는데요. 네. 거기에서 최근 위장당원, 무속인, 고발 사주 등 좀 논란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윤석열 후보한테 좀 다른 후보들이 공격을 많이 했는데, 공세를 많이 했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이 좀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네. 예. 그 전에 그 논문의 그 퀄리티 질에 대해서 좀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역순 등 이름을 좀 얘기를 하면서 관계가 무슨 관계 이렇게 캐물으면서 윤석열 후보나 부인, 장모가 역술인이나 모조인을 굉장히 자주 만나지 않느냐, 그러면서 부인도 원수에 관해서 논문 쓰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제 처가 쓴 논문은 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디지털 아바타 이야기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김건희 씨의 논문 주제는 이틀 전에도 또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는 홍준표 후보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얘기를 썼는데요. 윤 후보의 손바닥에 쓴 왕자 논란과 관련해서 이 점으로 박사학위 받는 것도 처음 봤고 무속인 끼고 대통령 경선 나서는 것도 처음 봤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정치의 격을 떨어뜨리는 유치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손바닥 왕자 논란 계속되고 있는데, 네. 이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논문을 두고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점 아니냐, 또 운세 관련된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윤 후보 측은 운세나 점 아니다, 디지털 아바타다 이렇게 답했던 건데, 정확히 이 논문은 어떤 겁니까?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살짝 답을 좀 피해서 좀 다른 얘기를 한 건데요. 네. 왜냐하면 논문이 모두 4편입니다. 예, 김건희 씨 논문이 공개되기로 모두 4편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2007년 국민대에 제출한 박사 논문이 있고요. 네. 같은 해 2007년에 8월, 11월 달에 걸쳐서
발표한 3편의 학술 논문이 있습니다. 네. 보통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학술 논문 3편 정도 발표를 하는 게 보통 많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의 일단 제목이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 적용을 중심으로, 이게 박사 논문 제목이고요. 네. 이 3편의 학술 논문 제목은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구매 이 세티스팩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 연구, 애니타를 이용한 와이브어용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 관상, 공학, 아바타를 개발을 중심으로. 제목들이 좀 이상하죠? 실리 제목입니다. 온라인 운세 콘텐츠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이런 세 논문이고요. 특히 한 논문은 그 영어 표현 번역이 좀 되게 허술해서 좀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일단 논문 제목에 물론 네. 아바타도 들어가 있지만, 네. 관상, 궁합, 네. 온라인 운세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기는 해요. 네. 네. 그러네요. 말씀드린 대로 보통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이제 이걸 재구성해서 좀 나눠서 이렇게 연구 논문을 내기도 하는데, 그렇죠. 이 사례가 좀 그런 사례 같은데요. 일단 김건희 씨는 애니타라는 디지털 운세 어플리케이션에 아바타 기능을 활용해서 박사 논문을 쓴 것 같고요. 네. 그 중에 이제 일부 내용들을 이렇게 좀 나눠서 발췌해서 연구 논문을 투과한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근데 이제 제목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목에 보면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온라인 운세 콘텐츠 이용 만족 불만족, 이렇게 네. 제목에서 벌써 운세 관련한 게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목을 얘기했으면 바로 판단할 텐데 제목들을 얘기 안 하셔가지고 서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논문 제목 검색해서 보시면 나오는데, 그냥 일단 유승민 의원의 부인도 운세 관련해서 논문을 썼지 않냐, 이 발언은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논문을 보실 때 맨 처음에 이제 앞부분에 보통 요약이 되어 있는 게 초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박사학위 논문 초록에도 다양한 디지털 문화 콘텐츠 중에서 아바타를 활용한 운세 콘텐츠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그 이론적 배경 등을 분석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운세 콘텐츠에 아바타를 활용했다는 초록 내용, 이것을 보면 다른 후보들이 제기한 그 내용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운세 콘텐츠 맞잖아요. 네네. 네. 윤석열 후보가 말한 디지털 아바타에 관한 논문도 있지만 그 연구의 목적도 결국은 운세 콘텐츠 활성화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논문 자체도 이제 유승민 후보 발언도 맞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유승민 의원의 김건희 씨가 운세와 관련해 논문을 썼다는 사실이고, 윤석열 후보의 운세가 아니고 디지털 아바타가 썼다는 발언은 대체로 거짓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팩트체크해 볼 내용은 코로나19 상생소비 지원금에 대한 것인데요. 아직 네. 신청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드 캐시백. 네. 이 카드 사용 금액이 2분기보다 늘었을 경우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캐시백을 최대 10만 원까지 준다. 사실 관심 많으시던데, 네. 사실은 이게 소비자보다는 그 카드사가 더 득을 본다,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예, 저도 이 안내 문자가 마침 와서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 이 코로나19 상생 소비 지원금, 통신 카드 캐시백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이 신용 또는 실카드를 자신의 2분기 월 평균 사용액보다 이번 10월에 3%를 많이 쓰면 또 3%를 넘는 늘어난 부분, 더 많이 쓴 부분에서 그 10%를 주는 건데, 한도는 1인당 월 10만 원이고요. 네. 이거를 이제 포인트로 주는 겁니다. 네. 카드사 포인트. 네. 이런 내용이고 좀 복잡하죠. 일단 이렇게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난 2분기 4월부터 6월이죠. 이 본인의 월 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이고 이번 달이 10월에 카드 사용액이 153만 원이다. 그러면 늘어난 부분이 53만 원이죠. 이 중에 3%에서 3만 원을 빼고 더쓴 50만 원에 10%인 5만 원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이 한도액이 1인당 월별 10만 원까지고요. 네. 코로나19 상생 소비 지원금을 카드 캐시백으로 돌려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평소에 썼던 것보다 더 많이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요. 네, 카드를 많이 써야 되는 건 맞으니까 카드사가 좀 득을 볼 것 같기는 해요. 어떻습니까? 네. 근데 이제 카드사는 일단 그 카드 수수료를 받는 건데요. 네. 보통 이 수수료는 이제 자영업이나 이런 소규모 영세 매장들은 좀 수수료율이 낮은 편이고요. 대형 매장, 백화점 이런 것들이 수요가 높아서 보통 카드사들은 그쪽에서 수익을 좀 내는 편인데, 이번에 이
카드 캐시백에 적용되는 사용처가 전체 다가 아니고 좀 일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제외됐잖아요. 네, 그래서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사용처가 제한적이고 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도 좀 헷갈릴 수 있는 것처럼 좀 복잡하니까 예, 계산 안 돼요. 오히려 캐시백 좀 받아보려고 쫓는다 중에 소비량이 좀 늘어지는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이. 그래서 결국은 이 자체가 좀 복잡해서 카드사도 소비자도 모두 이렇게 큰 도움이 되기 어렵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하여튼 더 많이 쓰니까 소비가 늘기는 하겠네요. 네. 일단 그 매장, 중소규모 매장, 영세사업자들은 늘 수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과소비만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그런 대형 쇼핑몰들은 대상이 아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난해에도 이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할 때도 비슷했습니다. 상황이. 그때도 소상공인 등의 골목 상권으로 제한이 돼서 당시에도 카드사의 수수료율이 좀 크지 않고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실제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번 재난지원금 지급 때 이 국내 7개 전 카드사의 영업수익이 973억 7천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집계됐는데 이거에 따른 비용 있죠. 이제 비용, 판매 관리 비용, 인프라 구축 비용 등에 사용한 카드 영업 비용이 1,053억 9천만 원. 결국은 이 7개 카드사가 약 80억 원 가량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당시에도 재난지원금으로 카드사들만 이득 보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실제는 이렇게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네, 일단 소비자가 자유롭게 소비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좀 넓지 않고 또 네. 카드사 역시 이익을 볼 수는 없는 구조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애초에 이 제도의 출발 자체가 카드 소비자들한테 어떤 캐시백을 돌려준다는 목적보다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나온 정책이니까 꼭 카드 캐시백을 받으시려고 과소비를 하기보다는 이왕이면은 소비도 하고 또 캐시백도 돌려받는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이번 주엔 듀에토가 진행하는 클래식 프로그램 듀에토의 더 클래식, 퇴근길 시사정보 프로그램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들었습니다. 듀에토는 추석 연휴 기간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들었고요. 이후 10월 1일까지는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들었습니다. 네. 듀에토의 더 클래식,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자, 먼저 듀에토의 더 클래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추석 연휴 기간 3일 동안 듀에토의 더 클래식을 들어봤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크로스오버 음악 중심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JTBC 팬텀싱어에 출연했던 파페라 듀오 듀에토가 진행하는 클래식 프로그램입니다. 추석 특집이라는 점을 고려해 눈에 띄었던 부분만 간략하게 언급하려 하는데요. 진행자인 두 분이 부른 노래가 지나치게 자주 선곡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석 동안 대략 하루에 10개에서 13개 음악이 선곡됐는데요. 예를 들어 9월 22일에는 듀에토가 라이브로 부른 노래를 제외하고 총 11개 음악을 들려줬는데요. 이 중에서 6개가 듀에토 멤버가 직접 부른 노래였습니다. 이날 추석 특집 콘셉트가 가수의 플레이리스트를 들려주는 내용이라 개인의 취향이 많이 반영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네. 문장 전체를 다시 하실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날 추석 특집 콘셉트가 가수의 플레이리스트를 들려주는 내용이라 개인의 취향이 많이 반영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곡 중 절반 이상이 진행자가 부른 노래라는 점에서 선곡의 다양성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면
오페라 가수인 두 진행자가 자신들의 개인적인 경험을 곁들여 곡에 대해 재밌게 설명해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클래식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도 흥미롭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제가 모니터한 약 일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관한 내용을 계속 다뤘는데요. 대권주자 캠프 인사를 포함해 여러 정치인, 평론가들이 고루 출연해 다양한 분석이 이뤄졌습니다. 이때 조금 아쉽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정치평론이나 정치인의 주장만으로 대부분 내용이 채워졌다는 점입니다. 정면 인터뷰 코너에서는 여야 대권 후보의 캠프 관계자가 출연해 이재명의 몸통이다, 아들 50억 퇴직금이 논란이 된 곽상도 의원 등 야권 인사가 연루됐다 등 여야 진영에서 서로의 잘못이 더 크다고 이야기하거나 이번 논란이 여권에 유리할지, 야권에 어떻게 작용할지 유불리를 따져보는 내용이 여러 코너에서 수차례 언급돼 피로감도 느껴졌습니다. 특히 정면 승부는 정치인이나 평론가가 출연하다 보니 말하는 사람만 바뀌고 주제는 반복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랬군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계속 같은 주제가 반복된다. 이런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른 코너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뉴스 정면 승부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새로운 코너 2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금요일 그때 그 사람, 주말은 팝콘각 이렇게 두 코너가 새로 신설됐는데요. 먼저 주말은 팝콘각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토론이 없어지고 생긴 코너입니다. 개인적으로 꼬꼬무가 뉴스 정면 승부 성격에도 잘 어울리고 한 주제에 대해 다양한 주장을 들을 수 있어 유익했기 때문에 없어진 게 많이 아쉬웠습니다. 김용민 평론가가 하차하게 되면서 코너가 폐지됐다고 안내를 해줬는데 다른 사람을 섭외해서 기존의 코너를 지속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주말은 팝콘각은 누구나 흥미롭게 들을 수 있는 영화 이야기를 해서 재미는 있지만 영화 소개 콘텐츠는 다른 채널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시사 프로그램 성격에 딱 맞는 코너도 아니어서 아쉬움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신설된 다른 코너는 어떠셨습니까? 네, 그때 그 사람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과 유사한 과거의 사건을 찾아보는 코너인데요. 9월 24일에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의 음주운전 문제로 논란을 겪고 있는 것을 두고 과거 자식 문제로 발목 잡힌 정치인이 누가 있었는지 다뤘고 10월 1일에는 대장동 이슈와 유사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수서지구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지금 관심이 쏠려있는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고 잘 몰랐던 이야기라는 점에서 흥미있게 들었는데 왜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지 지금과는 어떻게 다른지도 짚어주면 시의성을 더 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듀에토의 더 클래식 그리고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